그다음 질문이 송영무 장관은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기무개혁 성공에 소임을 다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내가 작성 지시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귀국 않는 의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나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무개혁은 정치 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세 가지 추측을 해서 강력하게 국방개혁을 하나의 마지막 정점으로 해서 기무개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데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 상황을 거의 뭐 이번 주 내내 다루고 있는데 국민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속전이 좀 해결하고 나갈 방법 없어요? 저는 일단 송 장관의 경지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쭉 말씀하셨던 이유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 그전에도 또 여러 가지 설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예. 이미 장관 다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영이 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행히도 송 장관 자신은 내가 끝을 못 봐더라도 일단 갈 때까지 가겠다. 기무사 개혁은 예. 갈 때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보면은 석연치 않은 장관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역시나 군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 그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네. 전직 장관이 그 부속적부심이 기각되니까 네.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인간적인 정의겠지만 이 군사회라는 게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각 군과 군 간에 또 이제 갈등 관계가 있어서 예. 저는 이번에 한번 예. 문민 국방장관을 좀 발탁하는 방향으로 차라리 그렇게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뭐 오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국방개혁 2.0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 정말 냉철하게 우리 군의 상황을 네. 평가하고 네.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장관, 그런 리더십이 있는 장관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ECD 국가 중에서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국방부 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정계에 입문했다가 이제 장관이 되는 경우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진보적이지 않은 인사 중에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국방을 잘하는 뭐 이전에 국방위원장 출신들 같은 경우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문민 국방부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 결국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을 그 장관으로 발탁할 때 비육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무 장관은 이제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책임질 일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임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은 애초에 비육사 송영무 장관을 택했던 대통령의 또 우리 정부의 그 뜻대로 자기 일을 잘하는 것, 국방개혁이라든가 장영달 위원장으로 돼 있는 기무사 개혁 이런 걸 잘 해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좀 다른 이야기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현천 지금 전 기무사령관 빨리 귀국해야 됩니다. 애초에 자기가 이 문건 개헌 문건 지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수사단에 의해서 보니까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이거 더 가면 혼돈스러우니 빨리 지체하지 말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겠어요? 여권을 기한 만료를 시켜서 잡아들이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송영무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아마 져야 될 거라고 봤는데 본인 스스로도 일단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 기무개혁 이 이야기는 정치 군인의 뿌리는 꼭 뽑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군을 통해서 뭔가 정권에 대해서 뭔가 뭐 기웃기웃하고 뭔가를 해보려는 예. 그런 만에 하나의 생각도 전혀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네. 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저 상태에서 기무개혁을 말할 게 아니고 예. 지금 얘기했지만 국방개혁을 예. 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은 그 개헌 문건의 실체를 밝히는 거다. 실체의 의지가 있는지 예. 이렇게 나가서 그 실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예. 기무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러면 지금 기무사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립구도로 돼 있는데 네. 기무사를 어찌 보면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좀 안 맞지 않나라 보고요. 그다음에 구도를 좀 잘못 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개혁 이렇게 큰 틀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민병삼 대령이 통수권자의 지시가 없이는 계엄령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통수권자가 누구냐 이걸 지시한 분들이 아마 기무사를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저도 그 대목에 유의했는데요. 네.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의 발언 속에 답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계엄령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 몫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네. 누가 이런 지시를 했고 네. 어디까지 이게 내려갔다. 네. 이 부분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실체를 내가 밝히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송영무 장관이 이 단계에서는 밝혀야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렇게 명분을 삼고 나가는 게 더 낫다. 기무개혁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예, 예. 그 실체를 밝히겠다. 통수권자가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히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그때 기무사가 그때 지시는 옳았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명을 받아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엄 문건 만든 게. 네네. 예. 그런데 지금 기무부대에서 지금 하는 거를 보면 국방장관의 명은 전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그럼 누구 지시했느냐. 이게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예. 기무개혁, 국방개혁도 연결되지만 예.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 민 대령 같은 경우에는 말할 이렇게 어느 정도 반은 띄운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알고 조사-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 얘기할 더,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기로 하고 지금 윤기찬 부대변인 말씀하셨죠. 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 본인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고요. 네. 다만 그 기무사령부 그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 그 사령부령이라는 에서 정한 업무 범위 이외의 거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못하게 하자 정해져 있는데 마치 불명예하고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비춰서 것. 네. 이 개헌 문건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오해를 주는 이런 발언이나 이런 네. 것들은 좀 좋지 않다. 오히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국방부 장관의 말씀이 좀 오해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송 장관님이 그 장관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이거는 이게 본인도 이제 경질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리더십은 뿌리채 흔들거리고요. 또 이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송 장관 문제 포함해서 기무사의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라. 네, 이런 게 법원안에 경고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있었다면 예, 그것도 그렇죠.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이게 이미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걸 본인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거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내가 죽어도 내 혼자 죽지는 않겠다. 반드시 이 기무사는 개혁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럼 이게 기무사 개혁의 방향은 세 가지로 이미 오늘 청와대에서요. 국방개혁 2.0 보고할 때 기무사 개혁반이 나왔어요. 네,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게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네.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게 기무사를 확실하게 바꿔놨겠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거죠. 누가 그거 좀 아세요? 기무사가 이렇게 손대기 어려워요? 만만치 않네요, 저항이. 국정원처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개혁하기 힘든 것일 거라고 봅니다. 모든 부대 3군에 대한 전체의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약점과 또 뭐 비리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쥐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기무사가요. 물론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그 주요 지휘관들의 인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기록상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진급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기무사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승사자죠, 뭐 기무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달라 그래 보세요. 군 내부에서는 사실은 개혁이 쉽지 않은 게요. 그 군 내부에 관련된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기무사를 개혁했다가 나서는 순간 그분들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공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본다 그러면 군내 자체적인 기무사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쉽지 않은 함부로 다가서기도 어려운 이 기무사가 왜 군이 나섰는데 그것도 기무사가 특별히 나서가지고 문제 핵심입니다. 이게 계엄 상황을 기획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